이제 하루만 지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습니다. 설 연휴 시작되죠. 오랜만에 또 가족들 만나실 생각도 놀러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들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요. 요즘 이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대통령 선물입니다. 일단 받아보셨어요? 대통령 선물? 네, 네. 좀 한 너댓 명 너댓 대통령 명. 받아봤죠. 그러시구나. 모르겠습니다. 네. 정봉이 대통령 연구했는지 몰라도 많이 받아봤죠. 우리 정 작가님은요? 저는 못 받았고 굉장히 고맙게도 저희 누나랑 결혼해준 존 예. 엘리엇 씨가 이제 그 부산 BNCT 대표로 오래 있었거든요. 그때 대통령의 간담회에 가서 네. 시계를 받아왔는데 아내한테도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제 누나가 자랑을 했는데 인생에서 누나가 가장 부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진호 원장님 받아보셨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선물들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그게 사실 비밀입니다. 어. 왜냐하면 받는 사람 안 받는 예. 사람 유화감이 오. 들기 때문에 청와대 이제 총무비서실에서 은밀하게 명단을 작성하죠. 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총무비서가 아니라 정권의 실세들 추천한 리스트를 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이제 고르거든요. 네. 근데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는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김영삼 정부 이후로 들어 숫자가 늘어서 네. 지금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다 이제 대통령마다 본인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지 노선에 따라서 그 선물이 좀 달라지죠. 아, 스타일이 다 있군요. 예, 따라서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밥 코드 그리고 통합 코드를 선물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네네. 선물의 어떤 매생이라든지 예. 또 간장이라든지 그리고 그릇, 젓가락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가족들이 오붓하게 모여서 밥을 먹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연출하기 위해서 서민적인 선물을 포함시키고 놓고 그리고 과거와는 좀 상당히 다른 게 민주유공자뿐만 아니라 6.25라든지 월남전 참전 용사들까지도 같이 선물 대상에 포함시켜서 통합 코드를 상당히 극대화 좀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설 선물로 준비한 아까 그 말씀하신 그릇 수저 세트, 집밥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선물 세트로 담겼다라고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대통령들이 어떤 선물을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서 누구에게 좀 줬는지 슬슬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들의 특별한 선물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물이 있었을까? 자, 첫 번째 대통령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열차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모습인데 자, 이 선물 열차에는 지금 담겨 있는 게 수건, 양말, 담배 이렇게 나왔는데 좀 상당히 좀 실용적인 물건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물을 받은 인물들이요. 근데 아주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기해년 설날을 맞이하신 이 대통령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신년 하객들을 접견하셨습니다. 우리 국군 용사들의 진지에도 희망에 찬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후방에서 보내온 새해 선물을 서로 나누며 해로운 결의가 용사들 가슴에 가득 차오르는 새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선물의 주인공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본 것처럼 최전방에 나라를 지키는 이제 군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아니 군인들이라고 하니까 설 선물보다는 당시 느낌은 약간 좀 보급품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말이 이제 대통령 하사품이지 실제로는 이제 보급품이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아시다시피 이제 해방 직후, 예. 그러니까 6.25, 그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도 서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그 수건이나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 제일 인기 있는 선물이 빈민층에게 주었던 담요입니다. 담요인데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일부 좀 빼돌리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서민들이 이걸 사용하잖아요. 왜? 나라님이 주신 담요라고 해서 잘 사용치를 않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대통령의 선물은 받으면 정말로 가문의 영광일 정도로 정말 길이길이 보존하고 기분이 좋았었죠. 그렇고. 근데 지금 담배 얘기가 나와서 보면은 이게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전쟁을 치러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물품일 것 같기도 해요, 당시. 그렇죠. 담배가 이제 화랑담배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네. 49년도에 그게 만들어졌는데 6.25 전쟁 때 이제 그게 이제 전쟁 와중에 생과사를 오가는 와중에 특히나 낙동강 전투 같은 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남북 간에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그런 데서 긴장도 하고 불안하고 힘들기도 하고 졸리고 그럴 때 이제 담배 같은 경우가 나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로가 됐었고
또 담배 일발 장전 뭐 그런 것도 하면서 휴식도 주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또 현인 선생님이 그 노래 전우여 잘 자라 아, 이 뭐 노래요? 그런 노래에 보면 화랑 담배 연기 속에 그 사라진 전우야 뭐 그런 가사까지도 나올 정도로 저게 이제 화랑 담배에다가 예. 뭐 여러 가지 로고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뭐 승리 필승 뭐 그런 이제 단어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동기부여와 뭐 각오를 다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노래의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뭐 이런 가사가 또 나온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이승만 전 대통령 만났으면 이제 슬슬 또 가봐야겠죠. 두 번째 대통령 선물 한번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도 열차입니다. 칙칙폭폭 도착한 곳은 책가방 통조림이 일단 나왔는데 굉장히 조금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또 누구에게 줬을지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하는 국민 여러분, 정민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자, 저렇게 책가방 이제 당시 아이들에게 선물로 준 건데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열차에서 나왔던 통조림 있잖아요. 네. 이건 누구한테 준 거예요?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쳤던 네. 그 산업 역군들 중에 중동의 모래바람을 뚫고 가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제2차 5.16 쇼크 때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중동에 예. 가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토목 쪽 일을 하셔갖고 이제 사우디에 계셨던 기억이 있어서 어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네. 시기는 70년대는 아니었고 이제 80년대라고 하셔서 그렇군요. 약간 아쉬웠었는데 네. 이때 이제 고향의 맛을 좀 이제 느껴달라고 해서 이제 통조림을 보냈는데 그냥 통조림이 아니라 뭐 김치, 그다음에 깻잎, 그다음에 고추장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식료품 선물 세트를 보냈는데 이게 멀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항공 배송이 잘 될 때가 아니라서 예. 아까 이제 그 50년대 군인들한테 선물로 준 것처럼 이제 두꺼운 종이 상자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가져왔던 귀국 박스라고 하거든요. 탄 박스를 이렇게 분해해서 나무 상자로 한 것처럼 튼튼한 나무 상자에 넣어서 중동으로 이제 보내줬습니다. 아마 그 환경이 너무 달라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이 이제 고국에서 온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고국의 어떤 맛을 느끼면서 조금 위안을 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낯선 이국 땅에서 대통령의 저런 선물을 받으면은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진 편지가 하나 있어서 저희 보여드릴게요. 자, 대통령에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요. 각하께서 정성스레 보내주신 맛있는 선물들을 골고루 나누어 먹으며 오랜만에 고향의 그 맛들을 실감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또 흰 설편이 나려대는 멋진 겨울은 볼 수 없지만 훈훈함이 그리운 저희들이 짧은 글로써 다시금 숙연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라는 답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최 원장님,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국 땅에서 말이죠. 저희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 중동은 이제 뭐 눈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꽃송이가 내리는 고향 생각이 난다라는 애절한 시를 읊었는데 저 와중에 대통령이라면 선물 통조림 받으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마 눈물 흘리는 그런 선물을 받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고추장이라든지 뭐 오징어 장아찌, 뭐 장아찌 같은 거라든지 이런 우리 전통적인 음식을 먹으면 고향 생각나고 또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데 참 큰 효과가 있었고 또 아마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애국심이라든 근로, 의욕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저건 대통령이 선물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국가 간의 또 국민들의 어떤 의지, 단결 의지 이런 부분을 북돋아주는 가장 큰 촉진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를 다져준다는 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상 또 경제상에 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중동 타지까지 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 돈을 벌어서 한국에 성공을 하고 그걸로 우리는 또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그러한 노력을 대통령이 인정해주는 증표이기도 했고 또 이제 그런 걸 받게 되면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기억은 뇌 발달이 우리가 후뇌부터 전뇌로 되는데 뇌 저 뒤편에 깊숙이 기억이 나 있거든요. 그런 향수와 어린 시절의 그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안이 됐었던 거고
더 열심히 일하자 하는데 동기부여는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통조림의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실제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는데 깡통이 부식이 돼가지고 음식이 좀 써도 맛있었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정도로 심리적인 위안을 줬고 힘든 거를 극복하는 힘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평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대통령 선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물건이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뭐 1970년대부터 그 대통령 선물로 눈에 띄었고 지금도 대통령 선물이라고 하면 가장 사람들이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시계거든요. 네. 시계는 이제 사람들이 항상 손목에 차기 때문에 이제 눈에 띄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용품, 뭐 먹는 거는 어쨌든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시계는 이제 계속 남아 있어서 197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에서 그 새마을운동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계를 배포해 줬는데 그 보통은 이제 대통령 이름과 사인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라는 이제 봉황 문양이 있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런 형태의 시계가 나왔고 시계 자체도 그 흔들면은 자동으로 동력이 생기는 오토매틱 그 무브먼트식이라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가의 아무나 차고 다닐 수 없는 이제 시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였었고요. 최근은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예. 이제 뭐 시계 선물을 준다기보다는 휴대폰이나 이런데 이제 앱으로 깔 수 있는 화면들을 이제 배포해주는 방식으로 차차 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도 아마 이런 식으로 앱을 개발해서 이제 지금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면 나오네요, 쭉 바뀌는 맞습니다. 모습들이. 당대에서는 예. 굉장히 가격을 따질 수 없는 귀한 제품들이었고요. 최근에는 뭐 그런 희귀성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앱을 개발해서 이제 화면에 디지털 시계나 디지털 휴대폰에 깔 수 네. 있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통령 시계에 사람들 참 관심이 요즘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또 제작과 배포의 원칙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식에 하면은 권력과 연이 닿느냐 안 닿느냐 이게 판가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시계를 차고 이제 위세를 발휘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고가일 경우는 예. 아니 또 위세 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는 이제 5만 원 이상 못 넘게 그래서 통상 한 4만 원 정도대로 이제 제작을 했다라고는 이제 합니다만은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4만 원대로 제작한 사람 정말 중고 시장에 내놓는단 말입니다. 종종 있는 그렇죠. 것 그럼 같아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사정없이 뛸 수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대가 뛸 때 이때는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 시계가 품절이 되고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간혹 이제 모양을 위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따라하는 경우. 네, 따라하거나 비슷하게 이제 모조품을 만들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징역이 이제 5년 이하의 잘 정도 아주 중형이 차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시계까지 봤다면 또 다음 대통령 선물도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도 열차인데, 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태웠는데, 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앞에는 멸치가 보이고요, 뒤에는 김이라는데 이게 다 두 분 다 본인 특산품인 것 같아요. 본인 고향 특산품. 그렇죠. YS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그 선친이 그 당시에 그 멸치 엄청난 선단을 운영해서 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심지어는 그 YS 아버님께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만 안 했으면 저만한 산을 내가 돈으로 쌀 수 있었다. 근데 그 멸치를 명절 전후로 다 엄청나게 그렇게 공급을 해서 주변에 이제 그 멸치 선물을 못 받으면 예. 정치인도 아니다 해서 민주 멸치라고 소문까지 났었고. 멸치를 못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네, 네, 얘기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또 DJ 같은 경우는 신안 출신이다 보니까 예. 신안의 김이라든가 녹차라든가 또는 신안의 그 지역의 한과. 그래서 고향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네. 그 고향의 특산물들을 선물로 이제 보낸 거죠. 아니 근데 멸치 얘기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근데 사실 뭐 YS 멸치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멸치 선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멸치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날 때만 준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출입기자들 생일 때도 준 거. 아 그래요? 예.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집으로 그냥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멸치를 뭐 볶아 먹고 뭐 국으로 해 먹고 그래서 멸치 걱정은 1년 내내 안 할 정도로 안 해도 될 정도로 그야말로 예, 멸치 풍년이었죠 당시에는. 아 그래요? 예, 소민들은 사실 멸치 네. 먹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유행해서 YS 뭐 멸치 정치라고 네. 할 정도로
당시 유명했죠. 아니 원래는 상가 같은데 멸치가 없잖아요. 네. YS 상가에는 멸치가 있었답니다. 빈소에도요? 네, 아. 상가에 그 반찬에 오. 그럴 정도로 멸치에 대한 애틋함이 깊었던 거죠. 그렇군요. 또 YS 멸치 이렇게까지 붙여질 정도였는데 아니 그러면 궁금합니다. 최 원장님 뭐 멸치를 받아보셨어요? 물론 이제 받아봤죠.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이제.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담당하는데 이제 집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주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맛이 특별해요? 예, 또 맛을 보고도 야 이건 좀 맛있다라고 오. 또 직접 올라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바로 이제 붙인 거기 때문에 되게 맛있어하고 또 신기해하고 그래서 뭐 멸치 요리란 뭐 미련 없이 당시에 네. 먹어봤었죠. 그렇고요. YS YS 주부들의 어떤 마음을 딱 끌어당긴다는 점에서 상당히 YS 멸치는 효과가 컸다. 효과가 컸다. 잘 선택했다. 정말 맛있는 멸치다라는 평가까지 주셨는데 자 DJ에게도 한번 해보죠. 아까 멸치가 나왔다면 뒤에 이제 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YS 멸치와 멸치처럼 뭐 김도 그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선물들에 비해서는 조금 소박하다 이런 평가가 당시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는 뭐 시계, 멸치, 그 다음에 더 큰 먹을 예. 거 이런 거였었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이도라는 섬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김이라는 이런 뭐 한과 이런 거에 좀 익숙했고요. 이후 여사께서 이제 직접 몇 가지 후보 물품을 정하고 그다음 직접 테스트해서 이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걸 받아본 사람들한테는 뭐 시시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인 역경과 삶을 이해한 분한테 김만큼 상징적인 선물은 없었겠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최 박사님 보면은 IMF 때 시기이기도 했으니까 이제 아까 제가 뭐 소박하다, 평범하다, 다소 평범하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런 소박함 자체가 좀 의도된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사실 초창기 시계 같은 경우는 일제 스타일로 일제의 그 시계 예. 오토매틱 그런 것들로 선물이 가고 했는데 아주 그냥 국산 그때가 IMF 직후다 보니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 어떤 그 특산물들을 소비하고 그 촉진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홍보도 할 겸해서 오히려 지역 경제를 이제 배려하고 지역의 화합도 배려하는 측면에서 지역 특산물을 이제 고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대통령이 선정한 거야. 대통령이 저기 선물로 준 거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은 소비를 따라하는 경향이 더 있었죠. 아무래도 또 네. 조금 고가의 물품이 들어가 있다 보면은 그게 또 국정 운영을 하는데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다.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이번에 열차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누가 나올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자 보면은 쌀이네요. 쌀인데 이건 좀 특별한 선물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네, 그 2000년대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쌀을 먹지 않게 되면서 이제 쌀을 재배한 농가들이 좀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 외가 쪽에도 충청도에 쌀 농사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제 토로를 했던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한미 FTA 때문에 네. 이제 쌀을 수입하게 되면서 이제 농가들이 더 시름이 깊어진다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그 농민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전국 팔도에 있는 쌀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술 한 병과 팔도에 함께 지금 쌀을 고르고 온 것 같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과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이제 한 지역의 특산품이 아니라 그 지역 안배형 이제 특산품을 이제 선물로 줬던 최초의 대통령이었고요. 아마 많은 메시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예. 중요했던 거는 이제 상처받은 농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쌀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쌀에 대한 애착이 강했나 봐요. 나중에 퇴임 이후에도 오리 농법으로 해갖고 쌀 농사를 졌잖아요. 저도 권양숙 여사님이 보내주셔갖고 예. 5kg 조그만 걸 받아놨는데 아까워서 못 먹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지금도.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사실 그게 좀 시대상을 담아요. 당시의 시대상과는 어떻게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되게 강조했는데 그때부터 지역 특산물, 8도, 5도 특산물은 항상 고루고루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처럼 되었죠. 그러니까 이후 박근혜, 이명박 정부까지도 계속 항상 특정 지역이 아니라 네. 고루고루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처럼 이제 굳어져 왔죠. 네. 지금까지. 그게 이제 지역 안배형의 시작이었다 또 이렇게 짚어주신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대통령 선물을 받으면은 이제 기억에 많이 오랫동안 남으시기도 하고 상당히 좀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게 반환된 적이 있어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선물 세트에 예. 그 문양 중에 독도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 대사관 같은 데서는 이거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선물을 거부한 적도 있고. 아, 일본에서. 네, 예. 또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2008년 추석인데 이제 강원도의 황태, 전북 부안에 이제 김, 통영에 멸치를 하는데 불가에 생물 보내는 것은 이제 결례다 해가지고 갑자기 닭이 세트로 갑자기 바뀐 적도 있었죠. 네. 아니, 지금까지 이제 한번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선물을 쭉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 뭐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거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선물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좀 담기길 바랄까요? 저는 좀 이 시점에 좀 약간 파격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어차피 이제 요번 구정은 선물했으니까 다음 또 추석 때 할 거거든요. 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상당히 보수 쪽 사람들,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에게 몽땅 선물 한번 해보면 통합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파격적인 제안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민 경제나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은 경제고 부동산이고 다 주식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땅 조금씩이라도 줘서 거기를 발전시키든 아니면 옛날 비트코인 쌀 때처럼 네. 그 코인이든 주식을 하나 줘서 그 경제가 이루어져서 그게 나중에 큰 부를 이루면 어우 이거 대통령이 선물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됐다. 그런 미래를 향한 뭐 어떤 걸 씨앗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먹고 소비하는 것도 좋지만. 네. 어떤 거요? 일단 네. 저만 하나 따로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계속 있고요. 네, 저만 단독으로? 네. 단독으로 이건 제 개인적 의심이고 최근에 제가 그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시장 전통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전통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들을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물론 뭐 상품권이 사용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요즘 온라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부해 주면은 사용할 수 있고 저도 그 상품권을 시장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라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의미로 이제 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네, 이런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물들을 쭉 짚어봤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선물들 가운데 물론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임팩트 있는 선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되게 선물들이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린 모든 대통령들에게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육포하고 육포, 육포, 잣, 술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좀 귀하고 선물 같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선물인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오히려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국민의힘 쪽이나 좀 야 쪽에 물어봐 가지고 계속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실 거였어요. 지금 양극단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고귀하고 예. 품격 있는 선물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우리가 언급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 때는 황칠과 관련된 선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우리가 안 해서 그런데 너무 그거는 너무나 뭐 궁중적인 그러한 의미의 그런 선물이었기 때문에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었던 선물이기도 했죠. 또 그런 개인적인 평가를 주셨는데 네. 어쨌든 제가 여쭤본 질문에 답은 안 하신 것 같고 제일 기억에 남으신 선물은 뭐예요? 저는 역시 이제 그 누나가 받은 누나가 이제 매형 부부가 받았던 그 선물 있잖아요. 시계. 그게 이제 누나가 그렇게 삶이 부럽진 않았었는데 그거는 진짜 부러워갖고 저도 이제 요즘 시계를 차고 다니니까 시계 하나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세 분과 함께 역대 대통령들의 선물, 명절 또 선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